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1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은 지금 기소가 된 사건이 재판이 5개죠. 중단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기소 상태고 언제든지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 그 5개 재판은 모두 12개 혐의로 8개 사건, 8개 사건이 부분적으로 병합이 돼서 5개 재판이 된 겁니다. 자, 그 재판도 재판이지만 집권을 하면서 수사가 중단된 사건들도 몇 개 있죠. 뭐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나 아니면 권순일 재판 거래 내용들 이런 것들도 또 정자동 의혹 여러 가지가 수사 중이었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그 혐의 의혹에 또 새로운 부분 하나 추가될 수가 있는 그 진술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그때 2023년도에 이 해외에 도피를 하고 있었죠. 동남아 도피를 하고 있다가 송환이 됐습니다. 송환이 돼서 그때 당시 뭐 황제 도피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뭐 한국에서 음식을 뭐 공수를 해갔다. 심지어 뭐 유흥업소에서도 여성들이 뭐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황제 도피 이야기가 그때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 그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이 소낙비는 피하라 이렇게 하면서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다. 사실상 지시를 했다. 그래서 외국에 간 것이다. 이렇게 김성태가 어제 재판에서 정언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진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범인을 언닉 도피를 시킨 거죠. 그 실정법 위반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하영이 김성태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하는 그 뒤에 이재명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그때 그 이하영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가 있었고, 그 설주한 변호사를 자른 사람이 그 변호사를 그만하라고 통보를 한 사람이 김현지였죠. 김현지였으면은 이하영의 모든 재판에 김현지가 관여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 뒤에 김현지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해서 김현지가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화영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외국에 도망가 있어라. 그 한 지시 그 뒤에 이재명이 있을 수가 있죠. 그 가능성도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또다시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범인 언닉 도피 거기에 대해서 공동 정범 정도로 또 유혹을 살 수가 있는 그 대목이 어제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는데 이 국민참여재판이 뭐냐 하면은 연어 술 파티 위정 혐의 이화영이 그 전에 뭐 연어 술 파티가 있어가지고 검찰청에서 그 해유를 당해서 자기가 뭐 진술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정언을 했죠. 정언을 했는데 그게 이하영의 다른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위정이다 해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게 허위 정언을 한 거라고 해서 그게 다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갔는데 이게 이하영이 대법원에서 어차피 이게 인정이 안 됐으니까는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해서 지금 국민참여재판 중입니다. 자, 그래서 법관들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일단 국민참여재판에 돌렸는데 이 재판에서 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 해외로 도피했던 그것이 이화영의 권유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그 발언으로 상당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그때 동남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송환됐을 때 송환되기 전에는 이재명을 위해서 또 경기도를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다. 방북 비용 포함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송환되고 나서 검찰에 가서 다 진술을 했죠. 그때 김성태가 그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검찰에 가보니까는 너무 많은 증거와 진술들이 있더라.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거, 뭐 북한에서 준 영수증 같은 것도 검찰이 그때 다 확보를 하고 있었고, 안부수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진술이 다 있었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가 없어서 자백을 했다. 800만 달러, 그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그 대북 대가, 방북 대가, 그 다음에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주기로 했던, 북한에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이것을 자기가 대신 내줬다는 것을 진술을 한 것은 해외에서 송환되고 나서 너무 많은 증거가 있고 진술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을 이제 다 김성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하영이 해외로 도피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오늘도 이제 국민참여재판 계속되는데 오늘 나오는 내용은 제가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문권의 정치쇼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성태 그 전 회장이 먼저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다. 검찰청에서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뭐 생수 안에 있던 이 소주를, 그러니까 생수 그 병 안에 있던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대접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그대로 되풀이 했습니다. 술 파티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검찰 쪽에서 연어 술 파티 당시 정인이 소주를 마신 후 얼굴이 빨개져서 2시간 정도 빨간 기운을 뺀 다음 검사실에서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이하영이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그때 그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을 때도 김성태 전 회장이 내 나이 60이 다 돼 가는데 먹는 이야기 좀 그만하라. 창피하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그런 일 없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무슨 뭐 초등학생이냐, 뭐 연어 몇 점 얻어먹고 뭐 진술을 바꾸게, 뭐 이하영이 초등학생이냐, 내가 초등학생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술을 유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하영 쪽의 김광민 변호사, 그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하고 있고, 김광민 변호사가 사실상 그 이재명을 위해서 이하영을 변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김광민 변호사가 이하영 쪽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2년 5월경에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데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광민이 제 생각에는 정인이 해외 도피하기 이전에 설주환이랑 술 한잔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주환하고 뭔가 모종의 작업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는 이하영의 전임 변호사죠. 그리고 이하영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쪽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 이유 때문에 나중에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잘라버렸죠. 그 설주환 변호사하고 김성태가 서로 이제 내통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김광민 변호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기 전에 술 한잔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부터 김성태가 폭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자기를 몰아붙이니까 계속해서 김광민이 뭐 접견 녹취록을 들이대면서 막 이거 무슨 취지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니까는 김성태 전 회장이 폭발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하영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하영도 나와 있죠. 피고인이니까는 이하영을 향해서 저도 많이 참고 있다. 이하영 면전에서 여기 기자들도 와 있는데 내가 비행기 왜 탔는지 알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비행기를 왜 탔냐? 왜 내가 동남아로 출국을 했느냐? 그 당시에 저한테 잠시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하영이 해외에 나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청담 식당에서 말했다. 청담동에 있는 뭐 식당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그 정황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하영이 뭐라고 했냐면은 소낙비는 피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소낙비 피하라.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으라. 그거 해놓고는 지금 왜 이렇게 나를 몹쓸 사람으로 몰아붙이느냐.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 죄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러면 나를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하느냐. 내가 진실을 말할까 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었고 이재명의 경기도가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대신해 준 거다. 이 진술을 말할까봐 외국에 가 있으라고 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법정에서 지금 최초로 폭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를 그렇게 매도하면 되느냐. 그리고 지나다니는 개를 밥 먹여 살려도 이렇게는 안 한다. 지나다니는 개를 밥 먹여 살려주면은 개도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저를 끝없이 매도하면은 알지도 못하는 설주안을 제가 왜 선임을 했느냐. 선임을 했다는 것이냐. 돈 내라고 해서 돈 내고 이하영 자기가 차 타고 다니고 법인카드 쓴 것도 내가 다 내고 누구 때문에 그랬냐.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재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남 탓이냐. 자, 누구 때문에 그랬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하영에게 법인카드, 쌍방울 법인카드 줘서 지금 이하영이 그것도 뇌물죄로 지금 실형을 확정받았죠. 그런 것을 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이재명 말은 안 나왔지만은 사실 이재명 때문이 아니냐. 이 이야기인 거죠.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은 어떤 사업에 특혜를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하영이 자기를 해외로 보내려고 했는데 가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사실상 이재명이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모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동의를 했던 그런 정황도 지금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과정에서 김현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현지가 이재명과 아무런 소통 없이 여기에 들어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김성태에게 소낙비는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하영의 뒤에는 이재명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제가 판단할 때는 김성태가 여러 가지 또 감추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재명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이 감정이 격앙되면은 다시 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재판에서 또 새로운 이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저는 그렇게 느낌을 갖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나다니는 개를 밥 먹여 살려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끝없이 나를 매도하기만 한다. 그러면은 지나다니는 개를 밥 먹여 살린 건 이런 게 되는 거죠. 800만 달러 송금한 것도 대신 송금해 준 것도 그렇고 후원금 쪼개기 해서 후원금 막 내준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전에는 저를 끝없이 매도한다는 거는 그전에는 김성태의 진술에 의하면은 이하영의 전화기로 이재명과 통화를 2번 했다는 거죠. 2번 했는데 이재명이 그때 돈을 대신해줘서 고맙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재명이 이 사건이 터지니까는 나는 김성태를 알지 못한다. 일면식도 없다. 그리고 그 고리대금업자, 악덕 고리대금업자와 내가 왜 연결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내가 쌍방울 하고 있냐는 내 사입은 기억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본인을 조포 주변 이재명 주변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재명도 그렇게 매도를 하고 한다는 데 대해서 지금 울분을 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외 도피가 소낙비는 피하라 이렇게 이하영의 지시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하영이 혼자서 그렇게 했겠느냐. 그 뒤에 또 김현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이 여기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지금 밝혀져야 돼. 언젠가는이 아니고 조속히 이런 진실들이 밝혀지는 날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연 제가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재판부가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니까 돈 내라고 해서 돈 내고 이하영 자기가 차 타고 다니고 법인카드 쓴 것도 내가 다 내고 누구 때문에 내가 그랬냐. 그런데 왜 남 탓이냐. 격분을 하니까 재판부가 제재를 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을 제재를 하면서 감정이 격해졌다. 일단 변호인 척 신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못다한 정인 신문은 내일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취재를 해서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